오늘부터는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는 내용과 또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기록부 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치료를 한 뒤에 그 결과가 어땠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가 이런 진단을 내렸고 또 이런 혈자리를 사용해서 치료를 했는데 결과가 좋았구나. 또는 별로 효과가 없네.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병이 잘 낫고 있는지 아니면 별 효과가 없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실 환자들은 현재 자기가 불편한 것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한 10가지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 한 6가지로 줄었거든요. 그래도 환자는 계속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진료 기록부 내용이 있다면 얘기해 줄 수 있죠. 지난번에는 여기가 안 좋으셨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괜찮으시잖아요. 네, 효과가 있네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치료를 받아보십시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록이 없으면 어때요? 네, 같이 헷갈리죠. 정말 하나도 효과가 없나? 사실은 효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스로도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록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진단법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그러한 진단법 여러 가지를 다 이용해 가지고 진단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비교했을 때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원인이 심장이구나, 아니면 간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기록 없이 우리가 진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릴 때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불완전한 인간이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매 진단은 다 정확했는데 그걸 통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록해 놓으시면 쭉 보시면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어디가 안 좋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록해 두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무엇을 기록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명입니다. 반드시 환자의 이름은 기록해야 되겠죠? 이 기록이 누구의 기록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환자의 성명을 기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과 같은 연락처도 기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나중에라도 만약에 환자가 다시 방문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잘 나으셨는지 아니면은 별로 효과가 없어서 다른 치료법을 선택하셨는지 등등 이렇게 좀 고객 관리도 가능하고요. 또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구나, 또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환자가 다른 치료법을 선택했을까 등등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락처가 없다면 이러한 확인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연락처를 기록해 주신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초진일, 그러니까 처음 방문해서 환자를 진단한 날짜도 정확하게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날짜를 보고 또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어디가 아파서 언제 왔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 이 환자가 다시 방문해서 다른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초진에 어떤 내용들을 치료를 했었고 어떤 정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좀 더 빠르고 또 정확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생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 다 갱년기라는 게 있거든요. 남자는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남자는 그다음에 주요 증상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를 찾아오신 목적이 뭔지, 제일 불편한데 제일 아픈 데가 어딘지를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냐면요. 환자가 처음으로 말한 그 질병이 사실은 근본 원인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아픈 곳, 또 제일 불편한 곳과 연관되어 있는 근본 원인을 찾아 나가시면 좀 더 쉽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증상, 약간 주요 증상과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증상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은 아닐 수 있지만 현재 불편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시켜 나가주면 근본 원인에도 치료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증상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최근에는 어떤 불편함들이 생겼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치료하실 때도 오래된 질병은 치료 효과가 어때요? 예, 아무래도 빨리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타난 증상들은 어때요? 치료 효과가 비교적 빠릅니다. 그러니까 환자에게도 신뢰심을 줄 수 있죠. 아,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다고 했는데 바로바로 이렇게 해결을 해주니까 아, 이 의사 괜찮은데 효과가 좋은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치료받으러 오시겠죠. 그래서 현재 증상도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 병력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수술을 받은 것이 있으신지 아니면 굉장히 큰 질병 그리고 전통의학에서 진단을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질문이죠.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물어보시면서 아, 환자의 어디에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열입니다. 그러니까 추운 것, 더운 것과 관련된 질문을 해보심으로써 진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환자가 열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아, 이 환자는 다음은 땀입니다. 땀이 얼마나 많이 나냐, 적게 나냐 등등에 따라 가지고 진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땀이 아주 많이 막 비 오듯이 나시는 분들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샘플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약 200편 정도의 인강으로 진행되는 치료자 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쪽에 있는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